네, 2월 17일하고 18일 주간하고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 리버풀, 리옹, 마요르카 푸근하게 들어오면서 77%의 비율로 갔습니다. 몇 퍼센트 비율로 가서 얼마큼 수익률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50% 절반 갔냐, 많이 갔냐, 그거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죠. 몇 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배를 두 개 가잖아요. 그러면 50% 수익이 나죠. 근데 저같이 저는 이렇게 반반은 잘 안 가요. 그래서 비율 높여서 가는 메인들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겁니다. 해축 지난주 하루 빼고 전부 다 적중이 됐고요. 애초에 막 뭐 5배, 10배, 고배당 먹는 거 아니면 메인을 의미가 없습니다. 몇 배 먹는 거는. 그래서 어제 그 주간도 제가 비율을 적어 놓은 이유가 오한마 뭐야? 배당이 좀 낮네? 비율을 높여서 갔어. 반반 간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한 조합은 배당을 높여서 저는 드리는 편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셔가지고 몇 배 가세요? 몇 펄 가세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2주 연속 정말 어느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조합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감사 인사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정말 잘 맞췄고 열심히 했고 어, 연패는 최소화했고 연승은 최대한 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적중 내역이고요. 주력 승률 자체는 2주 연속 최근 2주 기준으로는 75% 합쳐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승부 갔던 일정, 그 다음에 주말 다 가져갔죠. 그래서 주간 지금 3연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실 때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 좋은 배당으로 먹으면 좋겠죠. 5배, 10배 메인을.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닌 이상. 그것도 이따금씩 뭐 가뭄에 콩나듯이 먹으면은 그냥 희망 고문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저는 수익 구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안 누르실 이유가 없고, 좋아요 안 누르실 이유가 없고, 전체적인 분석 적중이 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 혼자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어제 이벤트는, 1대 0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또 챔스 2차전, 유로파 2차전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벤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NBA도 재개를 하고요. 축구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뭐 3주 연속 배 터지게 한번 수익구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리아하고 일본입니다. U20 아시안컵인데 2차전이죠. 이 경기는 일본이 손쉬운 태국 만나가지고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조직력 있는 축구, 뭐 사이드에서 컵백 이런 것들, 피지컬을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티키타카가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리아는 태국보다는 좀 까다로운 상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일본 승의 마인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2.5가 아니라 3.5를 줬는데 이거는 그래도 저득점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리아 상대로 시리아가 한 골 넣으면 물론 뭐 4골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본의 수비 밸런스 자체도 괜찮다. 어떤 실책, 실수 이런 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리아도 우리나라 상대로 골을 넣긴 했지만 어떤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1번 승의 말, 그 다음에 3.5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1번 승 마이너스선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좋아요들 많이들 눌러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 안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태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초반에 전반에 2골 넣었지만 후반에 골이 안 나왔다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시리아보다는 객관적으로 해볼 만한 태국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고, 제가 그 날씨 같은 거를 체크를 못 했는데, 중국 청두인가, 중국 그 펼쳐진 거기가 온도가 좀 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8도, 20도. 그래서 태국 선수들이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우리나라 승 보는 건 맞지만, 핸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핸디가 좀 애매합니다. 시리아전 하는 거 봤을 때는 일본처럼 뭐 이란처럼 우즈벡처럼 상대를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력이 1차전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햄무 쪽으로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경기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 태국이 지금 한 골도 못 넣었지만 일본 상대로 우리나라 상대로는 한 골 정도는 넣을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승에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배당 메리트는 다득점이 조금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이거 원래 나는 다득점 저득점 컨택을 안 한다. 그런 분들은 뭐 우리나라 승 쪽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너무 똥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하고 삼성생명 연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이렇게 3개 했고 뒤에 해축이 또 7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치고 경기가 조금 있으니까 뭐 가져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일정이에요.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스타즈하고 반 게임 차입니다. 4위까지 해야지 플레이오프를 반 게임 차입니다. 플레이오프를 가는 상황이고, KB스타즈는 어제 사실 그 허예은이 정말 잘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정말 아쉽게 안 들어간 거. 그게 조금 뼈 아플 거고, 허예은도 좀 눈물을 흘렸는데, 부담이 되죠. 왜냐면 연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경기, 연장 간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중요했던 구간이었고,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하면 3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경기가 2경기예요. 지금 BNK 싸움하고 2위 싸움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경기 포함해서 2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그 경기 다 잡고 썸이 남은 2경기 중에 한 경기가 꼭 2경기를 다 꼬꾸라져야지 아마 순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 차이가 2게임 차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이 무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게임 차고 다 이기고 다 지면 뭐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득실을. 그래서 웬만하면 썸이 둘 다 지는 건 힘들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2위 한다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감독들은 끝까지 뭐 주전들 다 쓴다고 하는데 까봐야 아는 거예요. 주전들을 넣어요. 넣었다가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한 1쿼터 하고 빼요. 아니면 2쿼터까지 하다가 빼고 경기 후반에 이제 뺀다던가.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진 않고 이거는 그래도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있는 하루 쉬긴 했지만 신한은행 쪽으로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신한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최근에 연홍이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들이다 보니까 또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저득점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양팀 맞대결은 다득점 경기들이 많이 뜨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양팀의 상황, 지금 처해진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저득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한이 뭐 동기부여를 떠나서라도 하루 쉰 것 말고는 올 시즌 유독 삼성생명한테는 되게 강했어요. 특히 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신한 프렌의 역에 저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한 프렌 여우선으로 보시고 뭐 저득점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경기 주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축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어제 해축이 좀 쉽진 않았는데 나름 뭐 쥐레들 잘 피하면서 국내 배당 기준으로는 뭐 국내 기준으로 110% 이상의 수익률이 났고 해외 기준으로는 뭐 170%, 180% 정도 수익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해축 기준으로만. 지난주 적중 내역이고요. 주간은 지금 현재 3연타입니다. 금, 토, 일 지금 적중이 되고 있어요. 일본 마얀의 선보풀, 이와타승의 우카 오버, 흥국 우리, 대구 프렌 이렇게 금, 토, 일 맞춘 상황이고요. 뭐 해축은 하루 빼고 다 맞췄고요. 지난주. 파워타코르하고 알사드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위를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순위를 좀 한쪽에서 보시고 지금 이제 파워타코르하고 알사드예요. 파워타코르하고 알사드의 맞대결인데 여기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타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내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승리한다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파워타코르 같은 경우에 지금 10위에요. 10위. 그 다음에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4위로 진출이 확정입니다. 16강.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라인업의 힘을 알사드가 뺄 건데, 그렇다고 받아먹을 수 있느냐, 파아타코르가. 파아타코르는 수비랑 미드필더 쪽에만 불투명한 미정 선수 한 명씩 있고요. 알사드가 쌀만 오타비오 수비 쪽에, 허리라인에 카마라, 알바야티, 앞선에 아피프 공격수까지 결장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파아타코르 옆에 받았기 때문에 파아타코르 프렌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어쨌든 파아타코르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겠지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칠 거고요. 알사드도 주축들이 빠지고 또 휴식 주고 하면은 리그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이 경기는 좀 많은 골이 날 만한 매치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파아타코르 프렌의 알사드 저득점 보고요. 알사드는 주말에 알두아일이라고 하고 중요한 매치업이 있습니다. 지금 1위와 2위의 리그 매치업이에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파아타코르 프렌의 저득점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하고 알나스르로 가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알나스르는 진출이 확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알나스르 3위고요. 페르세는 이기고 다른 상황을 봐야 돼요. 9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페르세는 허리라인의 미드 살라크가 불투명하고요. 공격 쪽에 우르노프, 그 다음에 아밀이 불투명합니다. 여기도 다 불투명해요. 3명 정도가. 그 다음에 알나스르는 키퍼 벤투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간남 카발이 빠지고 또 무엇보다 오타비오, 호날두, 존두란이 와서 지금 날아다니죠. 존두란 빠지고 하카위. 뭐 휴식 주는 거예요. 결장 부상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페르스포리스가 받아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저배당도 아니고요. 알 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일정 주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리그 순위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동기부여적인 면도 그렇고 페르세를 좀 안 보기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페르세폴리스 승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나스르가 좀 휴식 주고 해도 어떤 골에 대한 기대치는 한 골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 쇼르타하고 알 아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 쇼르타하고 알 아인. 알 쇼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위에요. 그 다음에 알 아인 같은 경우 12위. 사실상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 쇼르타 이거 잡으면 승점 6점이 되긴 해요. 승점 6점이 되긴 하는데 골드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역배준 쪽 프렌, 그 다음에 다득점 서로 그냥 뭐 의미 없는 경기하면서 저득점 줄 수는 있겠지만 중동 경기는 좀 동기부여 없는 경기가 좀 다득점 좀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쇼르타 프렌의 다득점 보겠습니다. 결장은 아라인만 공격적에 이제 불투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으로 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예요. 알쇼르타 프렌의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 아흘리하고 알 가라파입니다. 이 경기는 알 아흘리는 진출 확정. 알 아흘리 2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위 알 아흘리. 알 가라파는 7위예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애매하죠. 페르세폴리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일 경기는 에스테그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비기고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아라알리 원정이 쉽진 않습니다. 아라알리 같은 경우에는 마제라시가 불투명하고요. 수비 쪽에 허리라인에 알렉산더, 앞선에 피르미누가 불투명합니다. 알가라파가 근데 결장자가 많아요. 뭐 유시프, 사노, 크라우레, 이스마엘리, 우리나라 선수 장현수까지 수비 쪽에 다양한 선수들이 준주전 불투명하고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알가라파가 동기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알하을리가 힘을 빼도 전력차는 무시 못한다. 알하을리 승. 그 다음에 3.5 저득점. 어쨌든 알가라파는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을리 승이나 3.5 저득점 쪽으로 접근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침은 끝났고요. 리그 3경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노아하고 베네치아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제가 엠폴리 설명드렸던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좌밥 대 좌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네치아가 더 못해요. 결장자도 제노아는 이제 허리라인에 토스비,
바델리 빠지는 거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앞선에 말리노브스키는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베네치아가 키퍼 스탄코비치가 빠져요. 그다음에 또 스보보다 헵스 빠지고 덴카는 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결장자도 어쨌든 비슷하다면 전력에서 또 밀리는 베네치아가 더 손해고요.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구간. 물론 제노아 같은 경우 과연 홈에서 3연승 할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긴 합니다만 베네치아가 전반적인 어떤 경기력에서 매우 의구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노아 쪽을 보긴 해야 돼요. 다만 어제 엠폴리랑 비슷해. 이거는 엠폴리가 물론 3대0 완승 거두기도 했지만 이건 무관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제노아가 올 시즌 2승 했거든요. 홈에서. 근데 지금 최근 2연승 한 거고요. 베네치아가 못하긴 하는데 무승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만 제노아가 지진 않는다. 제노아 햄무나 승무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어쨌든 지금 베네치아가 연패 구간이고 무승부가 많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을 안 보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리즈하고 썬더랜드. 이거는 좀 재밌을 만한 매치업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벤퍼도 여전히 못 나온 상황에서 수비 우버가 빠지고요. 그 다음 썬더랜드는 수비 쪽에 앨리스, 그 다음에 허리라인 브로우는 불투병, 앞선에 왓슨이 빠집니다. 결정자는 썬더랜드가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리즈가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썬더랜드도 최근에 지금 10경기 중 5승 3무 2패예요. 그리고 컵대 빼면은 최근 리그 패배가 스토크시티 원정에서 진 거 말고는 올해 리그 기준으로는 한 번도 지진 않았어요. 그 까다로운 번리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썬더랜드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는 리즈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다고 봐요. 어쨌든 리즈가 뭐 피로에 뭐도 있고 다니엘 제임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한 명한테 에런슨도 있고 한 명한테 의존하는 팀은 아닙니다. 득점에 있어서 솔로몬도 있고 다양하게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다음 윙어까지 어떤 다양한 득점을 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비도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홈에서 지금 경기당 16경기 치르면서 7골밖에 실점을 안 했습니다. 0.5골 정도, 0.48골, 0.49골 정도 실점을 하고 있어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득점은 한 명한테 좀 의존되어 있긴 합니다. 썬더랜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썬더랜드도 최근에 이 어떤 팀들보다도 상승 곡선이다. 얘네도 지금 4위이기 때문에 지금 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썬더랜드가 수비도 조금 밀리고 공격도 리즈보다 조금 밀려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기력도 그렇고 거기다 원정이라는 핸디캡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한 골 싸움, 치열한 골 싸움 될 거라고 보고요. 리즈 승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1대0 정도 리즈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즈 승이나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썬더랜드가 최근에 어떤 득점력들이 괜찮지만 번니전을 보셨다시피 번니도 수비가 짠물 수비잖아요. 그 경기에서 썬더랜드가 한 골도 못 넣었던 것들을 비춰봤을 때 리즈 원정도 썬더랜드의 어떤 득점포가 가동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날 PK만 2개 실축했어요, 썬더랜드가. 근데 PK 말고는 어떤 되게 많은 위협적인 찬스는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하고 라요 바이카노. 바르셀로나는 기존 결정자 외에 페르민 말고는 없고요. 라요가 이제 허리라인에 우나이 로페즈, 앞선에 카멜로가 빠집니다. 이거는 상성상 라요가 바르셀로나 참 잘 잡아요. 상대 전적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라요 바이카노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지난 시즌에 지금 물론 최근 리그에서는 원정에서 졌고 지난 시즌 홈과 원정 다 졌어요. 이번 시즌 홈, 지난 시즌 원정 졌는데 최근 이 맞대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홈에서는 이번 시즌 빼고 지난 시즌 전전 시즌은 두 번 다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홈에서는 웬만하면 라요가 바이러스를 잘 잡았고 원정 경기도 무승부랑 해격배 터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테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 감독 오고 나서는 사비 감독 때하고는 다르다. 어떤 사비 감독 때 많이 좀 라요가 잘 잡기도 하고 변수도 많이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바르셀로나가 라요한테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비 감독 있던 그 한 몇 시즌 동안은 한 두 시즌 동안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약했던 상성도 어느 정도 저는 끊어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 봐야 되지 않을까. 뭐 휴식 일정이 타이트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그다음에 마헨 승. 다만 라요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라요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떤 라요에 대한 한 골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요도 어떤 한 명한테 의존하는 득점 루트가 갖고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어떤 한 명만 막아가지고 어떤 스트라이커가 막혀가지고 골을 못 넣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요가. 그래서 저는 한 골 정도는 라요도 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 마인 우선으로 보시긴 해야겠지만 3.5 다득점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경기들 또 10경기 빠르게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